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의과대학 중에서 충남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서 설명드린 학교가 충북대학교 설명드렸고요.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남대학교 설명드렸고 앞으로 이제 대전 충남 지역에서 남아있는 학교는 단국대 천안, 건국대 글로컬, 을지대학교 이렇게 남았습니다. 충남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충북 지역의 의과대학이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제1지망, 희망하는 지역은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지만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강원 지역이에요. 강원 지역의 연세대 미래나 아니면 한림대학교는 선호도가 높은 의과대학이지만 증원 인원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입시의 변화를 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결국은 충남, 대전 지역의 의과대학에 관심이 가는데 이 지역이 특히 의대 증원 인원이 매우 많다는 점, 더군다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종전보다 60%로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큰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가 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증원 인원의 폭이 크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좋은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이 지역을 먼저 잘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의 의과대학을 보면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단국대학교, 천안까지 하니까 총 7개 대학이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국대학교 천안이 지역인재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올해부터 지역인재 전형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은 2026학년 시행계획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 메디컬 바이오 인재로 해서 52명을 선발해요. 2026학년도에.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2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2025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학생부 교과 지역 바이오 메디컬 인재 전형에서 일부, 그 다음에 정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일부 인원을 포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학별 인원을 보면 지금 건국대 글로컬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건국대 글로컬이 40명, 건양대가 49, 순천향대가 93명, 을지대 40명, 충남대 110명, 충북대 49, 단국대 천안이 40명이었다가 처음에 발표되어진 의대 정원이죠. 그렇죠? 의대 증원 인원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였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어진 조정 인원을 보시게 되면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정된 인원 120명 중에서 40명이 줄어든 즉 다시 말하면 40명에서 40명만 늘려서 80명으로 증원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도 200명에서 125명으로 충남대학교도 200명에서 155명으로 을지대학교는 100명 그대로 인원을 받았고요. 순천향대학교도 그대로 150명, 건양대학교 100명,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이 100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로 가서 인원 변동이 예상이 되어지는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 단국대학교 천안이 2026학년도로 가면 200명, 200명, 120명 정부에서 처음에 예정된 인원만큼 인원이 배정을 받겠죠. 물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는 관점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쟁점이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논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증원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의대 증원 계획대로 5월에 발표가 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7개 대학의 종전의 의대 선발 인원이 421명이었습니다. 2025학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표기의 인원만큼 증원이 되면 421명에서 810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389명이 증원이 되니까
결국 이전의 모집 인원 2024년도 모집 인원보다 결국은 2배 가까이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결국 입시에 커다란 기회, 또 한편으로는 입시의 혼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올해는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면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가 떨어졌다면 의대 지원이 불가능한 교과 성적이, 의대 지원이 불가능한 수능 성적이 2025학년도는 가능한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입시를 접근하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남대학교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모집 인원은 2024년도의 모집 인원이에요. 110명이고 정원회가 3명이죠. 2024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20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20명, 그 다음에 저소득에서 3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19명, 서류형에서 6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에서 13명, 지역인재에서 26명이었는데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 처음에는 110명이면서 달라지는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졌다가 2026학년도 현재 나와 있는 시행계획을 보면 2026학년도는 200명을 증원하는 거로 200명으로 증원하는 거로 결정이 내려져 있고 대신 이제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200명 전체를 다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의 50%만큼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155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은 지금 충남대학교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2024년도의 수시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2026년도를 비교하면 보시는 것처럼 23명에서 21명이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은 큰 차이 없고 인원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0명에서 45명으로 25명이 늘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3명에서 6명으로 늘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은 19명에서 25명 늘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6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늡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 나와 있었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신설 전형은 9명에서 30명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13명에서 14명, 지역인재는 26명에서 29명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이죠. 2024년도 기준으로 할 때 충남대학교가 110명의 의대 정원인데 이 중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49명, 49%를 선발했어요. 근데 2026년도로 가면은 200명 모집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20명, 정확하게 60%를 충족을 시키고 있고 202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늘어나는 전형들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늘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 요즘이죠. 특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서류형의 전형이 6명에서 20명으로 14명의 인원이 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말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20명에서 21명이니까 어찌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9%에서 60%로 늘고 배정되는 인원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쏠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10명에서 25명으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6명에서 20명으로 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충남대학교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질 예정이었었던 게 바로 학생부 종합2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될 예정이었죠. 이 전형이 바로. 그래서 2025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2025년도 증원 계획이라는 것은
5년도 시행계획과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기점으로 중간 정도 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155명도 5명 정도의 인원이 할당이 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입니다. 자, 전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2026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져 있지만 2025년도 시행계획과 차이가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하고 전형의 방식도 동일하고 달라지는 점이라고 한다면 모집 인원의 큰 폭의 변화, 이 부분만 우리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인원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한 23명 정도인데 순천향대학교가 참 충남대학교가 원서를 쓰기 참 어려운 대학인 이유는 첫 번째는 교과의 반영 범위예요.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는 교과 반영 범위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에서는 역사, 도덕이 포함이 되고 과학에다가 기술 과정에 심지어 제2외국어에 한문과지를 반영을 하니까 결국 전교과를 반영을 하는 대학이죠. 많은 의과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과를 반영하면 이렇게 모든 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기피해요. 왜 기피하냐 하면 첫 번째는 교과의 반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교과 반영 범위 내에서 좋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남대학교 원서를 쓰고 싶지만 충남대학교 학생부 반영 범위가 넓고 나는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한문 성적이 안 좋으니까 기술과정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충남대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져요. 이걸 꼭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거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죠. 그런데 의대 지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졌다.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대 1 이하의 경쟁률이다. 거기에다가 충남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근데 수능 최저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및 과학탐구인데 과학탐구도 두 과목의 평균이야. 중 상위 두 과목,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과탐 중에 두 과목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나 포함을 시키거나 영어 국어를 하거나 국어 탐구를 시키거나 뭐 영어 탐구를 시키거나 하고 여기에다가 수학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합산 4등급이니까 흔히 말하면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렇게 되는 거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이 되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비교적 높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충남대학교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가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 3, 4다. 그러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충남대학교가 3, 4 정도의 과탐 및 두 과목 평균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넓으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경쟁률이 10대 1 이하의 경쟁률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높아요.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교과 같은 경우는 한 38%밖에 안 나온다. 그럼 결국은 약 60%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해서 탈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죠. 충남대학교가 메리트가 있는 점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더군다나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일반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의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어디로 원서를 많이 쓰냐 하면 전교과를 반영하는 데보다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교 또는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교를 찾죠. 그렇죠? 6개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탐만 반영한다든가 전체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선택해서 반영한다든가 이러면 나도 좋은 성적 나오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교과를 부분 반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게 돼요. 대량으로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능 최저가 38%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적이 하락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충남대학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올해 큰 폭의 모집 인원의 변동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반영은 전교과를 반영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기도 보는 것처럼 3, 4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메리트는 결국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결국은 지역인재는 그 지역 내 학생들끼리만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되어 있죠. 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이 충남대학교 전체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어나고, 거기다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제한된 1등급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내신 성적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의과대학,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등급의 학생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역인재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주요 대학의 1등급은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1등급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1의 일반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33.3%를 반영하고 1단계에서 3배수, 배수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 일자는 11월 29일 날 면접을 보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합 5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이제 2024년도에 신설이 되어졌는데 과연 2024년도에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나왔는지 궁금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까? 학생부 종합 서류의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은 면접이 없이 서류 평가 100%를 선발하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과목 평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2 지역인재 전형이 바로 2025학년도에 신설될 예정인데 우리가 나와 있는 9명은 시행계획에 잡혀있는 인원이고요. 실제 모집 요강이 5월에 나오면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 충남,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교과예요, 교과. 교과 중심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냥 내신 공부, 그리고 그냥 수능 최저 충족하면 돼. 그럼 의대 가는 거야. 학생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인재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교과 일반 전형은 자, 23명을 선발했고 지원 인원이 231명으로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387명, 370명, 270명, 231명. 경쟁률은 10.04.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 인원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충남대학교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충남대학교 경쟁률이 10.04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충남대학교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충남대학교 학생부의 반영이 전교과를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과를 반영하면 전교과 반영해서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의 성적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평균 성적이 1.11이에요. 2022년도에 1.11이죠. 2024년도에 1.07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1.11이나 1.07의 교과 평균 성적에다가 그 다음에 전교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최저도 높죠. 거기에다가 학생부 등급도 높고 반영 범위도 넓으니 이 대학에 적합한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충족률이 38.1%라 하더라도 교과 평균 성적이 1.07에서 1.1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꺼리는 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못 쓰죠. 그렇죠. 만약에 충남대학교가 1.10이 아니라 1.3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리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결국은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그만큼 뒤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남대학교의 의대가 전체 의대 구간 중에서 약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충남대학교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 충원 합격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쟁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6대1, 16대1, 11대1, 10.04니까 제 생각할 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남대학교는 아마 결코 경쟁률이 지금 2024년도에 경쟁률 10.04에서 큰 폭으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충남대학교를 기회의 구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이런 점들이 원서 지원의 좋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한번 충남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내 성적이 만약에 1.3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노려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내신 성적이 좀 낮은데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데 원서를 쓰냐면 2024년도 입시의 결과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한 구간. 작년에 여기가 이 정도까지 내신이 떨어졌대. 작년에 이런 변화가 있대. 또 올해 입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락 지점이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기회의 구간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그 구간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가 어렵지만 충남대 같은 이런 구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이런 지점들은 사실은 누가 봐도라도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20명 모집의 경쟁률은 8.05.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교과 반영 범위가 넓기 때문에 8.05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32.3%이고요. 충원 인원은 29명으로 14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학생부 평균 성적이 1.43, 70%가 1.25이기 때문에 결국 2023학년도부터 2024년보다 내신이 많이 밀렸어요. 결국은 많이 밀렸고, 이게 아마 2025학년도 올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20명에서 한 35명 정도로 15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내신 성적은 뒤로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반영 범위가 넓으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2023년도에 1.14나 1.20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치고는 내신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도 3, 4의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높아요. 그만큼 대전 충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7개 대학이 있지만 충남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원서를 쓰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해져 있는 낮은 경쟁률에 큰 폭의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증가된다면 결국은 내신 성적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1.43이었다면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하면 1.7 정도까지도 내신 성적이 하락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학생부 교과는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1.04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1.14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은 최초와 그 다음에 최종,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졌을 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8.1%를 충족시켰을 때 최종 합격자의 점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최초가 1.06인데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가 1.43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32.3%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25학년도는 더 큰 폭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대전 충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나 내신 성적이 1.78이야. 그럼 어디 원서 써야지? 1.3이나 4 정도 구간의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78 정도다? 그럼 바로 어떤 데 써야냐면 충남대 같은데. 결국은 많은 학생이 나와 비슷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간. 하지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변수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할 여지가 가능성이 있는 이런 구간이 바로 원서 지원의 좋은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 1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인데 학생부 종합 1은 19명 모집에 경쟁률이 10.75고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58.5%이기 때문에 교과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의 지원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충원 합격은 21명으로 110.5%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종 등록자는 평균이 1.12, 최종이 1.30 정도 되고요. 서류형을 보시면 6명 뽑죠. 작년도에 처음 6명 선발했고 88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4.67인데 경쟁률 별로 안 높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처음 신설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의 기준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 때문에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 이게 일반적인 대학이었다면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6명이 신설되는 충남대가 아닌 일반 대학이었다면 적어도 경쟁률이 한 20대 1이나 25대 1까지 경쟁률이 나와야 되는데 충남대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 성적이 1.13, 1.18 이런 내신 성적을 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그렇게 원서를 못 쓰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갇혀 있는 거고 이 갇힌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59.1%이고 그 다음에 8명이 충원 합격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 내신 성적을 보니까 1.36이었고 평균이 최종은 1.56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더 가깝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고등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거나 고등학교의 특성이 인정이 되거나 과학적, 의학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의 하락 범위는 더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1과 서류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와 최종 간의 내신 차이가 크지 않죠. 1.1, 1.12 정도의 차이지만 서류형 같은 경우는 1.16, 1.36 정도예요. 보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58.5%, 59.1%로 충족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결국은 내신의 폭 자체는 어디가 훨씬 더 넓다? 서류형의 폭 자체가 훨씬 높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반영 범위가 넓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에서는 역사나 도덕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과정과 기술까지 포함이 되고 제2외국어 한문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모든 교과를 반영하고 내신 성적이 1.1인 학생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충남대식으로 내신 계산하게 되면 다 불리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안 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 이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높아요.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이게 과탐 2과목 평균이거나 세계 영역 등급업이 5의 과탐 2과목 평균이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학생부 교과는 40%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내신이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기회고 오히려 어느 대학들 같은 데가 안 좋으냐면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어려운 지점은 순천향대죠. 순천향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 우수한 교과, 세계 교과 반영하는 거. 이렇게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으면 결국은
내신 성적은 안 좋은데 의대는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왜 안 좋아? 전체 성적이 고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좋지만 일부는 깨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부분교과 반영하는 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런 학교도 좋고, 그 다음에 건양대 같은 데도 좋죠. 건양대처럼 국어, 수학, 영어하고 과학은 6개 교과 반영하는 거니까 순천향대학교나 건양대학교가 충남대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과의 반영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경쟁률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전년도가 높은 상태에서 2026학년으로 가면서 의대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점이 결국은 나의 기회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4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은 가장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은 건양대학교가 보면 2023년도에는 1.36이었지만 2024년도에 1.20까지 내신 성적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3, 4에서 3으로 내신 성적이 낮아지면서 결국 내신이 끌어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25인데 충남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 두 개 대학이 서로 다르면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경쟁률이 순천향대학교가 6.16,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가 8.05, 결국은 경쟁률이 제일 낮은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건양대 빼고.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까? 첫 번째는 순천향대학교는 교과의 반영 범위가 좁다 보니까 거의 1.0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교과의 반영 비율이 넓어요. 모든 전교과를 반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대 입교를 바탕으로 쓰니까 전교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들,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두 지점이 이렇게 낮은데, 결국은 순천향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역인재 전형이 큰 폭으로 늘어나다 하더라도 내신이 뒤로 크게 밀리긴 어렵다. 왜냐하면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충남대학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 더군다나 지역인재 전형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5월이긴 하지만 수시 9월 원서 접수까지는 많은 기회가 남았거든요, 시간이.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는 6개 원서 쓰겠죠. 그럼 6개의 원서를 나는 의대로만 쓸 거야. 6개의 원서를 나는 대전 충남으로만 원서를 쓸 거야. 또는 6개를 나는 서울 경기로만 쓸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원서를 쓰기로 예정된 지점만 계속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인 의학 계열의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학생들이 실제 어느 데로 이동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지점으로 원서를 쓸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분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설령 내가 충남대학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고요. 이렇게 한 대학씩 영상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쓸 때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학씩 좀 더 밀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지금 수시 컨설팅을 100명 제한하여 예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우리가 원서 접수 수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때 의대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일자가 7월 20일, 7월 21일에 진행하고 한 반에 보통 4명, 5명 정도 수업하고요. 4시간 사회로 수업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대 면접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면선 선생님, 김현미 선생님, 박찬호 선생님, 요 세 분의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 한 반에 5명 정도 3개 반, 15명 정도로 제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예약 접수하셔야만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